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시작된 빠른 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셋째 주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언론 발표가 어떻게 났다? 서울 주간 아파트 상승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고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역별로 좀 살펴볼게요. 수도권 지역 방송이니까 서울, 경기, 인천만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전주 대비 0.13% 상승을 했고요. 경기도 지역은 0.24%, 인천 지역은 0.29%입니다. 전주 대비 확실하게 상승폭이 둔화된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8월 말에 인상을 했죠. 그 전에 어땠냐? 서울 지역은 0.21% 상승이었는데 0.13으로 줄어들었고요. 경기도 지역은 0.5%인데 0.24%로 상승률이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인천 지역은 0.41에서 0.29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하락했다는 게 아니에요.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강력한 이슈가 있어도 상승하던 아파트 가격이 바로 하루아침에 하락할 수는 없겠죠. 먼저 이런 식으로 상승률이 둔화되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의 줄다리기를 거쳐서 하락 반전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대구 지역이 매매 가격 하락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 지역 마이너스 0.12%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구 지역도 이번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 이야기는 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면은 대구 지역이 올해 5월부터 아파트 미계약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청약 과열 지역이었던 대구에서 갑자기 미계약 물량,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소화가 안 되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있을 거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5월달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실제 부동산 가격 하락은 11월 달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요, 악재가 있어도 하락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목하셔야 될 게 전세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어요. 서울 지역이 0.11, 경기가 0.17, 그리고 인천 지역이 0.20으로 수도권 전체에서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전과 비교해도 확실히 티가 나요. 서울 지역이 0.16에서 0.11, 경기 지역이 0.32에서 0.17, 그리고 인천 지역이 0.29에서 0.2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세 가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즘 많이 말씀을 드려요. 내년 부동산 가격의 흐름 키포인트가 바로 전세 가격이라는 거죠.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면 다시 매수 수요가 유입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세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아마 저는 기준금리 인상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는 것은요, 거래량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아파트 거래량 2,700건으로 이제 2019년 역전세라는 수준까지 하락했다 말씀드렸는데 10월 달은 더 심해요. 지금 2078건이 등록됐습니다. 10일 정도 거래 등록 가능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하냐? 10월 18일 9월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10% 정도 감소한 게 눈에 띌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거래량이 제가 볼 때는 2,400건에서 2,500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 거래량 봤더니 190건밖에 등록이 안 됐어요. 10월 18일 기준은 10월 거래량 봤더니 276건인데 이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모두 3개월 연속 거래 급감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보다요, 실수요자가 많은 경기도 지역이 거래량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거래량이 7,538건이 등록됐는데 이게 10월 18일 날 9월 거래량 기준을 봐도 확실하게 감소한 게 눈에 띄죠. 1,700억 건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월 아파트 거래량은 한 9,000건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00건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나 서울 지역 모두 다 거래량 급감 상황이 눈에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도요, 8월 달에 매물 속 급감을 보이다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경기도 지역도요, 연중 최고치를 향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이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되면, 자, 지금 매도자 중에서 무조건 주택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거나 또는 일시적 2주택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급매가 좀 포착이 돼요. 자, 그런데 매매보다 전세를 더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전세 매물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서울 지역은 진작에 3만 건 넘었어요. 경기도 지역도 3만 건이 넘어갈 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모두 다 지금 전세 시장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특히 서울 지역은 앞으로 입주 물량도 1년 동안 크게 급감하는데 입주 물량도 적은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급증하고 거래가 안 된다. 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많은 사람들이 전세 가격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을 꼽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전세 매물 급감의 재건축 규제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전세 시장은 금리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전세 시장에. 왜? 고가 전세를 받아줄 수요자가 줄어들고 있더라. 전세 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대출 규제에 영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내용 볼까요? 서울 아파트 상승률 4주째 둔화, 대출 규제의 매수 심리가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이끌던 노도강, 대출 규제 상승률 반토막, 대출 규제라고 또 꼽아요. 대출 규제, 사전청약의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 또 꺾였다. 이런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8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신용대출 규제 중심으로 규제를 가했던 거 하필 같은 시기이긴 했어요. 그런데 금리 관련된 부분은 쏙 빼놓고 대출 규제에만 이 아파트 침체를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되잖아요.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면 기준금리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고 대비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로 대출 금리가 올랐다는 기사 정말로 많이 보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 판 깔고 은행은 이자 쓸어 담고 대출 규제 속 이속 챙기는 은행들, 소비자는 괴롭다. 진짜 기자들이요, 몰라서 이런 기사를 쓰는 걸까요? 자, 어제 금융위원회에서요,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6월 이후에 0.4%포인트 올라갔다. 상호금융은 0.3%포인트 올라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이후에 0.27%포인트, 0.11%포인트 올라갔는데 얘가 왜 올라갔느냐? 친절하게 중거금리 동향이라 해서 대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 변동을 같이 나타냈어요. 자, 뭐냐? 1년채 코피스 금리하고요, 금융채 1년물 금리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대출 금리는요,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와 연동돼요. 자, 그런데 그동안 꿈쩍 안 했던 1년물 채권 금리가 뛰니까 대출 금리가 같이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뛴 것은요, 채권금리의 변화고, 채권금리가 변한 이유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금리가 왜 뛰고 있냐? 금융 불균형에 대한 한국은행의 매파적인 시각도 있지만요, 물가 불안 이슈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물가 불안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채권 금리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1년 이내에 기준금리를 1.5%에서 1.75%까지 올리는 게 선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요, 예금금리는 현재의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대출금리는 앞으로의 금리 변화를 미리 선반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8년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1.75%로. 자, 그런데 대출금리는 그때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 채권금리가 폭락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야, 우리는 지금 은행에서 예대 마진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가 없다. 왜? 이런 원리로 대출금리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자, 기자들이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건지 설마 모르고 쓰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예대 마진이 확대되는 부분은 빨리 기준금리를 올리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11월 25일 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겁니다. 이건 100%의 확률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내년도 또 금통위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 1월 14일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11월 달하고 1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추가로 3분기 중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IB들은 1.75%까지 올린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내년 물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KDI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물가가 1.7%로 안정될 거로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높게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쇼킹 부동산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고점이 형성될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 3개월 만에 연속된 금리 인상은 10년 만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올렸던 게 2011년 6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 넘게 한 번도 없었어요. 2017년에 2018년에 금리 인상 한 번씩 했지만 그것은 1년에 한 차례 올렸던 겁니다. 그건 아무 효과 없어요. 짧은 기간 내에 연속된 변화에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2019년과 2020년 금리 인하했을 때 첫 번째 금리 인하보다 두 번째 금리 인하에 더 크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면 12월부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 국토부 노영호 국토부 장관이요. 집값 고점론을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 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고 정 살 거면 사전 청약을 받으라고 했죠.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이제는 변화할 시기가 온 거죠. 이제는 와야 돼요. 자, 저희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매주 시세를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역 대단지 중심으로 많은 지역의 흐름을 정리 드릴게요. 예전에 시세 분석했을 때 잠실 주공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 중심으로 봤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보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서 제대로 된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2010년, 2011년 금리 인상 결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이듬해 대세 부동산 하락기를 불렀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태에서 하락을 했지만 지금은 일절 조정 없이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를 맞이했다는 거죠. 부채도 너무 많이 증가한 상황, 게다가 전세 버블까지 같이 동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대변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를 공부하시고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변화를 체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